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학기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지현입니다. 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의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이 부분의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미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미래 수입과 현재 지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건 시점이 다른 두 개의 돈을 단순 비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가치가 서로 다른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자 결정의 시점에는 언제로 일치시켜요? 현재로 일치시켜서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다음에 수입의 현재 가치가 나왔어요. 이제 그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빼서 크기 비교한 게 순형가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형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입의 현재 가치를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면 이게 바로 수익성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사전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먼저 주어져야 돼요. 기억되시죠? 그래서 순형가법은 빼서 크기 비교했기 때문에 0기준이고 수익성 지수법은 1을 기준으로 하죠. 나눠서 비교했기 때문에 1기준이고 그래서 0순위 1수 찍는다 뭐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 내부 수익률을 구해놓고 그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어요. 근데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서 요구 수익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모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할인연금 흐름분석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셋 다 사전적으로 여기서 사전적이라는 건 순형가를 수익성 지수를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기 전 지금 그 표현이에요. 계산하기 전 요구 수익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틀렸죠? 지금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두 알아야 된다 그래서 X가 되네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2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순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소득 순수가 딱 나오자마자 MM이 기억나셔야 되죠. 메모리 매직이.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자, 자본의 수 기간이었습니다. 순소득 순수는. 고로 이때 승수값이 크다는 얘기가 자본의 수 기간이 길수록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자본의 수 기간이 투한 자본의 회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투자자는 당연히 나쁜 거죠. 좋은 것이다 그래서 X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 회수 기간인데 이 자본이 총 자본인지 자기 자본인지가 또 문제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억하시는 방법 MM으로 조순 총리라고 우리가 기억했었죠. 그래서 조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액과 연결됐었어요. 조순 총2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의 회수 기간도 틀렸네요. 2번 X입니다. 3번 단일 투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를 놓고 할까 말까를 따지는 거예요. 그때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만약에 같다라면 얘는 순현가 뺀 건 0과 같고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1과 같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순현가가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크다면 순현가는 0보다 크고 수익성 지수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은 반드시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크다. 결과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 투자의 경우에. 그런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의 투자 결정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달라지면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갔었죠. 뭐로 갔었어요? 그때 예쁜 놈인 순형가법으로 갔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순형가는 기준이 0이고 수익성지수는 1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죠. 그래서 0순위 1수 찍는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번 X네요. 4번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었죠. 미래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아니에요. 우리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할증,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할인이잖아요.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풀겠죠. 4번 X. 5번.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 그럼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이란 얘기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투자 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얘를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때 내부 수익률법과 순형가법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간다.
예쁜 놈이 뭐로 간다? 순영가법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순영가법은 예쁜 놈이었어요.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되니까. 부의 극대화가 뭐였죠, 여러분? 자신의 수익을 제일 키우는 거예요. 부를 말 그대로. 그러기 위해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순영가의 정체가 현재 시점으로 고쳐진 순수익이니까 순영가가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되는 거죠.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해도 투자 규모가 작으면 수익이 제일 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익성 지수,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 배수에서 가장 클 걸 선택해도 투자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제일 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제일 우월하다? 순영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영가법은 예쁜 놈. 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결과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순영가법으로 간다. 5번 X입니다. 6번. 부채 감당률이 딱 나오면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긋고 부채를 감당하는 건 순영업소득이었죠. 얘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도 작으니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조만간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의미입니다. 부채 감당률에. 그럼 부채 감당률에서 순영업소득은 분자죠. 그럼 순영업소득을 의로가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죠. 분모분자를 바꿔놨네요. 그래서 X입니다. 7번. 부채 비율은 그럼 부채 비율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예요. 그러니까 분수의 이름 속에 알고 싶은 게 보통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알고 싶은 걸 무조건 분자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LTV, 부채 비율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딱 하나만 성격이 다르죠? 부채 비율만. 얘만 지분분의 부채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죠? 부채도사. 부채도사는 지 집에 산다. 지분분의 부채였어요. 그래서 지금 부채가 분자니까 부채의 대안이 아니라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비율이고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인 거죠. 분모분자 뒤집어놨네요. 그럼 대부 비율이 80%면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의 비율이 80%면 내 돈의 비율은 20%잖아요. 그럼 나누면 얘는 4가 나오죠. 4. 그래서 4가 나오면 얘는 400%가 됩니다. 부채 비율은 400%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를 놓고 뒷부분에 계산 문제를 풀면서 앞에 분모분자 바꿔놓은 걸 체크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7번은 X입니다. 그 다음 8번. 총자산 회전율이 나왔어요. 그럼 MM이 기억나셔야 돼요.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조총 순종이었죠. 조종 순총 아니에요. 그럼 총자산 회전율은 조소득 승수의 역수였습니다. 총소득 승수의. 그 다음 종합자본 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였죠. 그럼 조소득 승수는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조소득 분의 조총, 조순 총리, 총투자액이죠. 그럼 얘 역수니까 총자산 회전율은 총투자액 분의 조소득, 총소득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의 역수 맞죠? 총투자액으로 총소득을 나눠서 구하는 것도 맞네요. 기억 꼭 해두세요. 조총, 순종 기억합니다. 그 다음 9번. 단순회수기간법과 현가회수기간법의 기간 비교예요. 자, 회수기간법은 나가는 지출액, 투자액을 얼마만큼의 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현재 1억이 나갔으니까 1억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럼 단순회수기간법에서는 그냥 액면 금액 그대로 회수해요. 그럼 해볼게요. 단순회수기간법에 의할 때는 1년 뒤 3천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추가로 5천만 원이 회수되니까 8천이죠. 3년 뒤에 2천만 원이 추가로 회수되니까 1억이에요. 그럼 3년 걸렸네요. 목표 회수 기간이 3년이었다면 얘는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현가 회수기간법에 의하면 먼저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돼요. 미래의 돈들을 현재 시점의 돈으로. 그럼 할인율이 주어져야 되죠. 할인율이 10%라면 1.1로 나눠주겠죠. 1년 뒤 금액은 한 번. 3000 나누기 1.1. 그러면 얘는 현가가 2727입니다. 그럼 2년 뒤 5천은 1.1 나누기 2승이죠. 1.1 나누기 1.1. 두 번 해주시면 돼요. 4132. 그럼 3년 뒤 2천은 2천 나누기 1.1의 3승.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그러면 1,502만 원이에요. 지금 3년 뒤 2천만 원은 액면 금액은 2천만 원으로 보이지만 얘를 할인했더니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가 회수를 해보면 1년째 2,727, 2년째 6,859, 3년째 8,361, 3년을 지나가게 되죠. 중요한 포인트, 현가 회수, 할인 회수를 하게 되면 그 회수 기간은 더 작아진 금액으로 회수하니까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되셨나요? 더 작은 금액씩 회수하니까. 그래서 5가 됩니다. 그 다음 10번. 채무불이익률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조순전후 경저세죠. 그럼 경비와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채무를 불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 경비와 저당은 당연히 유효조소득에서 나가지, 유효총소득에서 나가지, 순영업소득에서 나가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이 함정의 포인트예요. 조에서 경과 저가 나가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10번은 X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